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식 챔피언 상담소의 이민 멘토, 오늘 토요일인데요. 제가 2부를 맡게 됐습니다. 아마 이번 주 시장 상당히 좀 녹록치는 않으셨을 겁니다. 9월달 시장은 뭐 예상대로 조금은 좀 어렵게 지나가겠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그 예상보다도 조금 더 많이 힘들게 좀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시장이 힘들다고 해서 뭐 거기에 따라서 막 갑자기 종목 교체를 한다든지 아니면 뭐 손절매를 한다라든지 뭐 그런 거는 좀 하지 말아달라라고 말씀을 좀 많이 드렸는데요. 역시나 내가 좀 탄탄한 좀 업종이라든지 뭐 반도체, 2차전지, 뭐 제약바이오 이런 것들이 있겠죠. 거기에 좀 갖고 있다면은 크게 지금은 뭐 전체적으로 지수가 빠져서 시장 자체가 빠지니까 종목들이 올라가는 종목들이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조금 뭐 바깥에 비가 너무 많이 내리고 있는 상황이니까 굳이 우산도 없이 내가 바깥에 나가가지고 비를 쫄딱 맞을 필요는 없다라고 계속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시장은요, 뭐 12달로 따지자면 일단 올라가는 시장은 한 길게 쳐도 한 3개월 정도 된다라고 보시고요. 떨어지는 시장이 한 6개월, 그다음에 나머지가 이제 비추세라고 하는 횡보형 시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은 조금 많이 떨어집니다. 뭐 아시아 증시에 대비해서도 많이 떨어지고요. 맨날 비교하는 미국 증시 대비해서도 좀 많이 떨어지는 시장이긴 한데 그만큼 뭐 계속해서 뭐 시장에 공포를 주는 것처럼 계속해서 막 떨어진다라고 생각을 하지 마시고 어느 정도 떨어진 다음에 또 떨어진 만큼 반등을 주는 게 주식시장이기 때문에요. 조금은 시장이 공포에 짓눌려 있을 때는 약간은 좀 나만의 심지를 좀 굳게 가져가자라고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가지고 계신 종목들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고민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시장이 안 좋을 때는 당연히 종목에 대해서 고민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지금 밑에 전화번호 나가고 있죠. 02-2638-3985번으로 지금부터 전화 접수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문자 상담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가지고 계신 종목 매수가 비중 적으셔가지고요. 샵에 3989번으로 지금부터 문자 접수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뭐 전화 상담에 앞서서요. 시장 상황, 어저께 미국 증시가 또 어떻게 끝났는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어제 미국이 고용 지표가 좀 둔화가 나왔습니다. 뭐 예상을 많이 했고 고용이 좋지 않을 거다라고 얘기를 많이 했는데요. 그거에 따라서 나스닥도 2.5% 빠졌고요. 나스닥에 포함되어 있고 S&P 500에 포함되어 있는 M7 종목이라고 하는 뭐 엔비디아, 테슬라, 뭐 아마존 이런 것들이 다 같이 기술주들이 좀 떨어지긴 했는데 보시다시피 나스닥도 떨어졌어요. 떨어졌고 S&P 500도 떨어졌는데 실질적으로 위쪽으로 이렇게 올라가면서 조정받고 다시 올라가면서 조정받는 느낌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나스닥도 마찬가지로 워낙 바닥에서 많이 올라왔습니다. 많이 올라왔다가 조정받았다가 뭐 낙폭이 컸다가 다시 또 올라가서 약간은 조정을 받는 움직임이에요. 그러니까 고용 지표가 안 좋게 나올 거라는 거는 뭐 대부분의 경제학자들이 많이 설명을 했고 예상을 했던 부분이기도 하고 다만 제가 말씀드리는 이제 TV에 나오는 주식 전문가라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일단은 그거에 나온 경제 지표에 대해서 해석을 하는 거는 경제학자들이 하는 거고 그 해석이 나온 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식으로 주식시장에 좀 녹여내고 어떤 식으로 뭐 매운맛이 됐던 순한 맛이 됐던 달콤한 맛이 됐던 그런 거를 좀 자기만의 방식 그리고 전문가들이 공부한 방식에 대해서 좀 풀어내는 게 맞다라고 보는데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고용지표가 나쁘게 나왔고요. 그렇게 그거에 따라서 B컷이라고 하죠. 50bp의 금리 인하를 내린다라고 뉴스가 나오면서 시장은 조금 더 안 좋게 반응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약간 헷갈리시는 분들도 있으실 텐데 아니요 멘토님 한 5월달 6월달만 되더라도 고용지표가 나쁘게 나오면 금리 인하를 빨리게 한다라고 해서 시장이 좋지 않았나요? 라고 하는데 지금 시장의 해석은 그때와는 또 다르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시장은요 항상 생물처럼 그러니까 흘러가는 물처럼 항상 시시각각으로 바뀌기 때문에 해석과 우리가 대응 자세를 항상 달라야 되는데요. 지금은 고용이 냉각되고 고용이 둔화되기 시작하면 경기 침체가 오기 때문에 금리 인하를 하더라도 이 경기 침체를 빠르게 극복할 수 없다. 그러니까 금리 인하를 원래 25bp를 하다가 50bp로 금리 인하를 하게 되면 시장에서 어떻게 반응하냐?
25bp를 그냥 평균적으로 할 것 같은데 50bp를 하게 된다면 정말 시장이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나쁜 거 아니야? 라고 하면서 시장이 갑자기 또 얼어붙을 수 있다라는 거죠. 금리 인하라는 건요. 경기 침체에 대해서 금리 인하를 빠르게 하는 게 아니라 고용 지표가 냉각됐기 때문에 금리 인하를 해서 고용을 늘리는 게 아니라요. 적시적소의 금리 인하를 빠르게 대응해가지고 시장을 좀 끌어올리는 역할을 한다라는 겁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금리 인하는 감기약인데요. 현재 시장은 약간 감기보다는 뭐 몸살? 몸살에 걸렸는데 감기약이라고 해서 빨간 약을 바르는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금리 인하가 지금 나온다고 해서 증시가 무조건 올라간다라고 생각을 하기에는 조금은 조심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시장은 뭐 밑으로 계속해서 떨어질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8월 5일 날 나왔던 뭐 이렇게 급락이 폭이 컸던 막 엄청나게 크게 하락이 된다라고 느껴진다라기보단 전체적으로 지금은 많이 꺾여 있긴 해요. 많이 꺾여 있긴 한데 다만 아쉬운 건 뭐냐? 우리나라 증시가 지금 뭐 미국, 일본, 홍콩, 심지어 대만까지 그런 아시아 증시랑 많이 비교를 하는데요. 그것보다도 조금 많이 떨어지는 것 같고 코스피는 좀 차치하더라도요. 일단은 코스닥 시장이 조금 너무 불안한 장세로 떨어졌다라는 거예요. 어디까지 떨어졌냐? 8월 5일 날 급락이 나왔던 거의 지금 전저점을 뚫고 내려갈 만한 차트로 보여진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미국 시장의 고용 지표 때문에 조금 안 좋았고 거기에 따라서 코스피와 코스닥이 또 밑으로 하방 압력을 받게 된다면 이 코스닥은 지금은 조금은 좀 위기 상황이지 않을까. 심리적 마지노선인 700포인트까지는 좀 지켜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전체적인 지표가 지금 조금 나쁘게 나오고 있어요. 거기에 따라서 금리 인하도 지금 뭐 0.5bp 뭐 이런 얘기가 나오긴 하는데 시장은 계속해서 밑으로 막 떨구지는 않을 겁니다. 떨어진 상태에서 아마도 조금은 지치게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다만 제가 말씀드렸죠. 금리 인하가 증시의 호재는 맞아요. 금리 인하가 증시의 호재라는 거는 저도 정말 100번이고 1000번이고 찬성할 포인트는 맞습니다. 다만 고용 지표가 그러니까 고용자 수 그러니까 고용에 대한 데이터가 너무 냉각되어 있는 상태에서 금리 인하를 하는 건요. 그렇게 증시에는 호재가 될 수는 없다라고 많이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금리 인하라는 건 인플레이션 그러니까 물가 지표를 좀 잡는 데 많이 쓰는 상수기 때문에 지금은 고용 지표가 조금 냉각돼서 나온다라는 게 상당히 좀 뼈아픈 시장이 아픈 데 한 대 더 때리는 격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도 많은 지표들이 남아 있습니다. 다음 주에 뭐 애플 신제품 발표 9월 9일이죠. 애플 신제품 발표가 있고 그 다음에는 또 이제 해리스와 트럼프 대통령의 양자 대면 뭐 이런 양자 회담이 있기 때문에요. 그거에 따라서 시장이 또 출렁일 수 있고 더군다나 또 이런 말들이 있죠. 명절 전에는 조금은 수급이 좀 돌지 않는다. 왜냐하면 개인 투자자가 됐던 어쨌든 좀 실생활에 써야 될 돈들이 많기 때문에 다음 주까지만 서도 제가 봤을 때는 추석 전까지만 해도 시장은 약간 방향성 없이 좀 흘러갈 거다. 다만 너무나 많이 떨어지진 않을 거니까요. 너무 겁먹지 않으셨으면 될 것 같고 말씀드리지만 지금 상황에서 코스피나 코스닥 손절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뭐 기타적으로 좀 보신다면 뭐 손절하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많을 텐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지수가 떨어질 때 너나 나나 모든 종목들이 다 떨어지거든요. 2,000가지 종목들이 다 떨어지는데 굳이 다 떨어질 때 손절을 할 필요는 없는 겁니다. 내가 테마에 따라가 가지고 단기 매매, 단타 매매로 했다라는 거랑 그 손절이랑은 좀 다른 거고요. 장기적인 매매를 하시는 뭐 코스피 200이 됐던 코스닥 150이 됐던 여기에 편제되어 있는 종목들을 내가 긴 호흡으로 가져갈 건데 시장이 떨어진다고 해서 겁먹어서 손절할 필요는 없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투자의 명인이라고 하는 앙드레 코스텔라니도 항상 이런 말을 했죠. 시장이 공포에 침체돼 있을 때 우리는 조금 더 용기를 가져야 된다. 그냥 뭐 제가 밑도 끝도 없이 긍정적이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지금은 정말 뭐 금투세 이슈다, 뭐 북한의 오물풍선이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시장이 급속도로 냉각이 되고 있어요. 그렇지만 이렇게 급속도로 냉각이 된 시장은 늘 제가 봐왔다시피 급속도로 또 온기가 돌기도 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시장 언제 이렇게 빠졌었지? 라고 그 생각 자체도 잊으시면서
기술적인 V자 반등이 올 때까지는 일단 손절도 하지 마시고 절대로 아직도 추가 매수할 타이밍은 아니니까 일단 다음 주 시장까지 좀 지켜보시면서 천천히 시장 관망하는 자세로 보시는 게 가장 좋다. 손절은 절대 금물이다라고 마지막 말씀을 드리면서 시장 코멘트는 여기까지 드렸던 것 같고요. 지금은 종목보다는 시장, 그러니까 코스피와 코스닥의 움직임을 조금 더 살펴보시는 게 훨씬 더 나을 것 같다. 코스피, 그러니까 시장에 대해서 움직임을 조금 더 면밀하게 살펴보시면서 전체적인 시장 흐름을 타셔라 라고 마지막 멘트를 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그러면은 전화 상담은 잠시 쉬었다가요. 저희 강연의 안내 먼저 만나보고 오겠습니다. 네, 여러분 강연의 안내 잘 보고 오셨습니까? 저희가 주말 내내 오늘, 내일, 토요일과 일요일 저희 많은 멘토님들께서 오프라인 강연을 준비했으니까요. 전국 방방 곳곳으로 다 흩어져서 가시니까 많이 참석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저희 김영구 멘토님께서는 오늘이죠. 오늘 토요일 오후 1시에 광명에서 여러분들 강연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광명에 계신 분들 많이 참석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일요일은 대구로 떠나십니다. 일요일은 대구니까요. 다만 토요일과 일요일 시간은 좀 다릅니다. 그래서 일요일은 오전 11시니까요. 대구에 계신 분들 많이 참석하셔서 오프라인 강연을 즐기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강연 안내는 여기까지 드리면 될 것 같고요. 오늘 2부의 첫 번째 전화 통화부터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연결되셨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멘트입니다. 아, 예, 수고하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 네, 궁금하실까요? 이 아모센스 아모센스. 매수가 비중 어떻게 되세요? 매수가 1,500원, 비중 20%입니다. 아, 뭐 어떤 게 마음에 드셨어요? 아모센스가? 뭐 무선 충전 뭐 맞아요. 이런, 네. 차량 무선 충전 때문에 그거에 특화된 기업이거든요. 얘가 원래. 네. 요즘에 이제 차량에 그냥 핸드폰 올려놓으면은 그냥 충전이 되는 차들이 요즘 많이 나오잖아요. 그거에 특화된 애인데 요 사이에 얘가 반등을 살짝 줄 때마다 봤던 거에 제가 한번 찾아보니까 뭐냐면 SOFC라는 것 때문에 좀 올라갔어요. 그거 혹시 뭔지 아세요? SOFC? 요게 뭐냐면 천연가스에서 이제 수소 뽑아내가지고 어쨌든 천연 원료다. 그다음에 요즘에 뭐 ESG 경영이다. 그다음에 AI 가속기 때문에 전력이 많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SOFC라는 게 굉장히 집중을 받아가면서 아모센스가 중간중간 이렇게 급등이 좀 나왔던 시장의 모습이 보여졌거든요. 어떤 게 궁금하신 거예요? 매수가 근처에 올지 안 올지 그게 궁금하신 거예요? 네. 아, 얘는 좀 오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얘는 반등이 나왔을 때 정리를 했어야 되는 거거든요. 일단은 이 종목 자체가 시가총액도 한 800억 정도밖에 안 되고요. 기술적으로 보스래도 일단 급등이 나올 때 거래가 같이 들어오면서 급등이 나왔고 계속해서 주가가 질질질질 밑으로 끌려 내려올 때 거래가 하나도 없다라는 건 전형적인 세력에 의해서 움직일 수밖에 없는 종목이고요.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뭐 SOFC라고 뭐 수소 전지 뭐 이런 연료 전지 뭐 이런 거에 따라서 움직이긴 움직이는데 며칠 전에 급등 나올 때도 어쨌든 거래 동반하면서 급등이 나왔는데
어저께는 시장 전체가 빠지다 보니까 얘도 같이 빠졌어요. 근데 거래가 같이 동반되면서 빠지진 않았거든요. 그렇다라는 건 얘는 한 번 정도 더 급등이 나올 건데 급등 나오는 자리는 어디냐? 9,000원 자리까지 올라오면 얘는 종목 교체 하셔야 돼요. 네. 아시겠죠? 이런 종목은 안 하시는 게 좋아요. 네. 저는 웬만해서는 이렇게 좀 시가총액 작고 지금 거래에 의해서 움직였다가 평소에 거래도 없는 인기 없는 종목들은 웬만하면 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좀 많이 드리고요. 이 종목은 조금 죄송스럽지만 위쪽으로 올라왔을 때 9,000원 근처에서 저는 종목 교체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다음 전화 바로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민트입니다. 네, 수고하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대한통운이요. 대한통운. 네. 이거 좋은데. 매수가 비중 어떻게 되세요? 제 매스크가 높아서 그래요. 11만 4,600원에 네네. 네, 한 9%? 몇 프로요? 9%요. 아, 9%. 요거 사신 지 오래되셨어요? 그렇게 많이는 되지 않았어요. 아, 그렇게 많이는 안 됐어요. 요거 조금 시간 주시면은 매수가 근처까지는 충분히 올 것 같은데요. 그럴까요? 네. 아니, 네. 9만 초에 왔다가 또 10만 초에 왔다가 도로 가버리고 그래서 요게 맞아요. 지금 말씀 잘하셨는데 얘가 네. 여기서 저점 찍고 나서 올라갔다가 빠지고 올라갔다가 자꾸 네. 빠지잖아요. 그러면은 네. 우리는 보통 어떻게 보느냐? 요 자리를 거의 지금 바닥권으로 보는 게 맞다라고 보여져요. 그래요. 예, 그러니까 제가 아까 시장 설명할 때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네. 종목들은 손절하고 나가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나를 힘들게 한다고 해서. 어, 기다렸다가 내 본전에 팔아도 되고 오히려 이런 종목들은 다음 주까지 시장 지켜본 다음에 지금 자리에서부터 추가 매수해서 기다려서 계속해서 추가 매수해가지고 오히려 단가 낮춰가지고 추가 매수하면 비중이 늘어나니까 수익금을 많이 챙겨올 수 있는 종목이기도 해요. 그럴까요? 네. 앞으로 좋아질까요? 저는 이거 지금 바닥 같은데 이제 올라올 것 같은데 얘. 그래서 네. 한 10만 초에 왔다가 네. 9만 초에 간 것을 네네. 한 10만 초에 왔으니까 네. 이거를 좀 매도를 해갖고 9만 초에 아니에요. 한번 타야 되나 싶어서 그래서 아, 전화 잘하셨어요. 그러니까 네. 지금 우리 개인 투자자님들이 이제 마음이 급해지신 거예요. 시장이 네,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네. 시장이 전체적으로 빨갛이 빠지니까 네. 이거 내일도 빠져. 야, 이거 다른 거 뭐 지금 좀 잘 가는 종목인데 글로 가. 야, 이거 내 거 또 빠지네. 이러다 보니까 손절이 나오게 돼서 지금 물량이 많이 나와 있거든요. 근데 사실은 저는 뭐 진짜 뭐 일개 전문가긴 합니다만은 이런 분들이 많이 전화를 주셔서 제발 좀 손절 좀 하지 마셔라라고 도시락 싸들고 말리고 싶은 거예요. 네. 아니 얘가 돈 될 게 뻔히 보이는데 왜 팔려고 하는 거냐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네. 어디 갈 때도 마땅히 없더라고요. 자꾸 가면 손해니까. 안 돼, 안 돼. 그러니까 네. 괜찮은 종목 내가 느긋이 앉아 있으면은 옛날에 그 막 운동했다라고 하는 소풍 갔을 때 수건 돌리기 게임 같은 거 하잖아요. 네. 그러면 내 뒤에 언젠간 수건이 오잖아요. 네. 그런 느낌으로 이런 종목들은 그냥 기다리고 있으면 내 뒤에 언제 왔지 하면서 수익금 딱 챙겨갈 수 있는데 굳이 파지 마세요, 이거. 예, 그래요. 예, 왜냐하면 대한통운이라는 회사가 뭐 하는 회사인지는 뭐 안 물어봐도 아시겠지만 예. 일단 대한통운이 과거에 이렇게 바닥에 찍다가 위쪽으로 올라갔을 때 왜 올라갔냐? 중국의 알리랑 테무 때문에 올라갔어요. 예, 그렇죠. 네, 그러다가 왜 또 멘토님 근데 또 떨어졌는데요? 그때 왜 떨어졌냐? 중국 알리랑 테무가 원래 대한통운에 100% 납품을 했는데 중간에 롯데택배도 있고 뭐 한진택배 이런 애들이랑 같이 좀 섞어가면서 선택적 계약을 하다 보니까 밑으로 많이 빠졌어요. 근데 요즘에 그러면 왜 바닥을 잡았냐고 하냐? 얘가 요즘에 뭘 하고 있냐면 CJ 대한통운이 오네라는 서비스 아세요 혹시? 뭐요? 그런 서비스가 있어요. 그냥 알고만 계시면 돼. 그런 서비스가 있고 그다음에 요즘에 CJ랑 같이 연합돼서 많이 퍼포먼스를 하고 있는 애들이 신세계예요. 신세계에서도 매일 배송, 로켓 배송, 그러니까 쿠팡의 로켓 배송을 따라하면서 어쨌든 대한통운이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주 7일 배송까지 하겠다. 우린 그 시스템 만들겠다라고 하면서 대한통운이 요즘에 많이 바닥을 잡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요. 그래서 저는 지금 자리에서 추가 매수해도 충분히 괜찮을 것 같은데 요즘에 시장이 너무 안 좋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조금 지켜보시고 당장 사지 마시고요. 한 네. 94,000원 정도 자리 왔을 때 저는 비중 조금 더 늘려가도 괜찮을까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얘는 어떤 느낌으로 봐야 되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자리에서 멘토님 전 어느 정도 올라왔으니까 손절하려고요. 라고 해서 딱 파는 순간 어떤 경험이 일어나게 되냐. 파는 순간 올라가는 종목들 있죠. 그러니까 무서워요. 그것도 무섭고. 얘는 그럴 거예요. 예, 저는 되게 그래서- 좋아 보이는데요. 예, 그래서 제 생각은 그랬어요. 네. 이번 10만 원 넘었으니까 네. 해가지고 조금 절반 팔아서 아니에요, 9만 아니에요. 원대 다시 팔까 네. 이런 생각을 해봤거든요. 네네네. 저는 네. 94,000원 오면 오히려 비중 확대 의견을 드릴게요. 조금 반대되죠. 그래요? 네. 예, 예. 예, 저는 비중 확대 의견 드리고요. 네. 여유 자금 없으시면 홀딩 하셔도 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네, 다음 전화 상담 바로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아, 예,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이민투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원익 QNC요. 원일 QNC. 아우, 이것만 들어도 너무 힘든데. 매수가 비중 어떻게 되실까요? 28,500원에 10%입니다. 비중 낮으신데 주식 잘하시는데요? 사실은 제가 이거를 네. 지금 매수한 지가 오래되진 않았어요. 근데 이거를 네. 제가 손절가를 한 24,000원에 자꾸 이거를 갔는데 요즘 아시다시피 시장이 엄청 안 좋아지면서 지수 빠지면서 이것도 이제 같이 빠지고 있는데 맞아요. 다음 주 월요일 날 이거를 손절을 하는 게 맞는지 아니면은 저는 이제 손절을 생각하고 있었는데 네네네. 이게 뭐 그냥 원익 QNC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고 지수가 같이 빠지면서 빠지는 거기 때문에 이거를 그냥 홀딩을 하는 게 맞는지 이게 이제 전문가님 의견을 한번 듣고 싶어서 저는 그렇게 예. 생각해요. 늘 이제 그런 거 되게 많이 물어보시고 제가 이렇게 저렇게 지금 원익 QNC에 대해서 그 회사에 대해서 얘기하신 것도 아니고 나만의 투자 관점으로 저한테 얘기를 하신 거잖아요. 지금 전체적으로 네. 들어보면 되게 투자의 관점이 잘 잡혀 있으세요. 네. 근데 왜 전화해서 물어보냐? 시장이 너무 많이 빠지니까 겁이 나는 거죠, 그냥. 그리고 그 말도 진짜 맞아요. 원익 QNC가 뭘 잘못해서 빠지는 게 아니라 지수가 빠지니까 모든 종목이 다 우르르 밑으로 빠지는 거거든요. 네. 예,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내가 이거를 23,000원짜리에서 손절을 해야 되냐 아니면 이 종목이 밑으로 내려왔을 때 어차피 내가 위쪽에서 조금 물렸으니까 밑으로 내려왔을 때 추가 매수해서 나올 수 있는 종목이냐 이 두 가지 갈림길 중에서 우리가 하나를 선택하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은 저는 원익 QNC를 내가 갖고 있다? 그러면 저는 그냥 홀딩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예, 저는 웬만해서는 우리 개인 투자자님들한테 아까 맨 처음 종목 같은 뭐 아머센스 같은 종목 말고는 웬만해서는 손절해서 나오라라고 의견을 잘 안 드려요. 제 방송을 많이 보신 분들은 아마 느끼실 건데 그 이유가 뭐냐? 이 종목을 손절해가지고 다른 종목으로 갈아탄다고 해서 거기에 또 핑크빛 미래가 있지는 않아요. 맞습니다. 예, 그러면 원익 QNC 우리 분석 한번 해볼까요? 얘가 왜 이렇게 요즘에 못 갔냐? 반도체 향이니까 못 가는 건데 일단 기업 자체의 재무제표상으로는 흠잡을 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주가는 왜 떨어져요? 지수가 떨어지니까. 그리고 얘를 주봉으로 봐볼게요. 얘를 주봉으로 본다면 재무제표가 좋건 안 좋건 나쁘건 좋건 뭐 이런 거 다 떠나서 일단은 주가 자체가 바닥에서 많이 올라왔으니까요. 네. 예, 그게 재무제표 실적을 다 반영을 한 건데 일단은 이 원익 QNC가 어떤 것 때문에 많이 주가가 왔다 갔다 하는지 아세요? 어느 종목에 영향을 많이 받는지 아세요 혹시? 엔비디아나 뭐 삼성전자 이런 쪽 그냥 반도체 맞아요. 원익은요 거의 100% 삼성전자 때문에 움직여요. 네. 예, 원익 홀딩스, 원익 QNC, 원익 애들 되게 많잖아요. 원익은 삼성전자가 주주로도 있는 회사들이 있어요. 그래서 원익 QNC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가 위쪽으로 올라와야 되는데 삼성전자로 우리 한번 돌아가 볼게요. 삼성전자가 밑으로 많이 빠지고 있죠. 네. 심리적 저지선인 삼성전자가 7만 원을 깼으면 안 되는데 이 7만 원을 깨고 얘는 지금 더 안 좋게 된 게 뭐냐. 8월 5일 날 우리 완전 급락 나왔잖아요. 이 급락의 포인트 자체도 깼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라는 건 원익 QNC도 앞으로 밑으로 조금 더 떨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네. 예, 그러면 만약에 밑으로 많이 떨어져서 얘가 지금 일단 23,000원은 제가 봤을 때 깰 것 같거든요. 네. 네.
네, 추세 자체가 깰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 어디까지 봐야 되냐면 21,100원 정도까지는 봐야 돼요. 21,000원, 21,500원. 네. 그러면 그 자리에서 얘가 자리를 지켜주는지 보고 그 자리에서 추가 매수를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 종목을 굳이 손절을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아시겠죠? 네, 그러면은 네네. 저도 이제 생각이 이제 그래갖고 고민이 돼갖고 전화를 드린 건데 이게 네네. 추가 매수를 하는 게 맞는지 네네. 손절을 하는 게 맞는지 이제 맞아요. 매니저님한테 이제 네. 여쭤본 건데 네네. 그럼 21,000원 정도에서 지지를 했을 때 한 10거래 정도 보고 이게 맞아요. 지지를 해준다 하면은 그때 이제 추가 매수를 해도 된다는 말씀이죠. 네네네, 맞아요. 지금은 추세 자체가 밑으로 꺾여 있어서 손절 라인 보셨던 23,000원 라인은 제가 봤을 때 깨지고요. 지금은 한 21,500원 정도까지는 내려와서 그 자리에서 자리를 지켜주는지 5거래일도 좀 짧아요, 솔직히. 10거래 정도. 한 10거래일도 좀 짧고 제가 많이 양보해서 한 달 정도는 지켜봐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 왜 그러냐면 반도체가 지금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안 좋아요. 네. 그러니까 반도체 업황이 안 좋은 건 아니거든요, 시청자님. 네. 반도체는 우리나라 수출에서는 가장 1번이에요. 그러니까 수출액에서는 단연 1등인데 왜 그러면 멘토님 반도체가 안 가나요? 주식이니까 안 가는 겁니다. 안 좋은 뉴스가 나오고 반도체 고점이다, 엔비디아 끝났다, 하이닉스 끝났다, 한미반도체 끝났다라고 하니까 반도체들이 다 떨어지는 거지 실질적으로 한꺼풀만 벗겨본다면 반도체 업황이 그렇게 나쁘지는 않아요. 아, 네. 예, 근데 주식이라는 거는 이제 개인들의 심리들이 많이 녹아져 있고 뭐 개인뿐만이 아니라 투자자들의 심리들이 녹아져 있는 거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반도체 분위기가 안 좋으니까 지금 막 밖에서 폭우가 오고 있으니까 그건 잠깐 피하고 가자라는 개념인 거거든요. 예, 좀 기다리면 얘는 해 뜰라 올 거예요, 반도체들은. 아, 예, 알겠습니다. 네, 정답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다음 전화 바로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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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안녕하세요. 이멘트입니다. 예, 수고하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 예. 궁금하실까요? 삼성전기입니다. 네. 네, 매수가 비중 어떻게 되세요? 16만 5천 원에 35%요. 사신 지는 얼마 안 되신 것 같은데, 이거. 한 6개월 정도. 아, 5개월. 그러세요? 예. 이게 지금 제가 삼성전기를 다시 보여드릴게요. 이게 이제 삼성전기 주봉이라는 건데요. 주봉도 아니라 월봉으로 가겠습니다. 네. 이게 월봉이라는 건데 삼성전기의 월봉이라는 건 이 봉 하나, 그러니까 한 달이 지나서 이 봉이 하나 선택이 된다라는 건데 전체적으로 뭐 시가총액 거의 10조 원 가까이 되는 종목들은 주봉이나 월봉으로 가격의 위치를 많이 보거든요. 그러면 시청자님의 지금 매수가 위치가 어디냐? 지금 여기예요. 요 정도 돼요. 시청자님 매수가 위치가 요 정도 되는 게 좀 높아 보이세요? 낮아 보이세요? 좀 높아 보입니다. 예, 좀 많이 높아 보이죠. 예. 더군다나 16만 5천 원이란 자리는 언제냐? 물론 뭐 이건 너무 과거긴 합니다만 어쨌든 2010년에 찍었다가 다시 내려온 자리고 2018년에 다시 찍었다 내려온 자리고 그러다가 MSCC 급등이 나와가지고 2020년도부터 다시 재평가받고 위쪽에서 놀다가 다시 네. 밑으로 내려온 자리예요. 그러니까 고점에서 산 것도 고점에서 산 건데 너무나 애매한 자리에서 사셨다라는 거예요. 자, 산 것까지는 그럴 수 있어요. 위쪽에서 더 올라가는 거다, 올라가는 말 탈 거야 라고 해서 산 것까지는 그럴 수 있는데 위쪽에서 비중이 35%가 실렸다라는 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저는. 얘는 위쪽에서 35%를 실어버리면 그냥 올라올 때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는 종목이에요, 이 종목은. 애플 관련해서 뭐 계속 상승이 된다 그래서 네네. 방송도 보고 뭐 신문 기사 뭐 이렇게 나와서 네. 또 삼성전기는 또 뭐 앞으로 계속 수익이 나고 성장이 있다 해서 그렇게 좀 맞아요. 아니, 비중을- 성장이 있는 회사는 맞는데 우리가 앞으로 성장이 있는 회사라고 해서 주가가 다 올라가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이제 방금 말씀하신 건 이제 기본적 분석이라고 해요. 기업에 대해서 분석을 해가지고 이 기업이 앞으로 미래 먹거리들을 많이 먹고 파는구나. 앞으로 괜찮구나라고 하면서 기본적 분석을 하는 거고 두 번째 이제 그 가격이 정말 싸게 와 있냐, 가격이 고점인가 아닌가라는 걸 기술적 분석이라는 건데 삼성전기를 과거서부터 한 2022년도부터 볼게요.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한 단기 박스권에 갇혀 있는 걸로 보이지 않으세요?
예, 맞습니다. 예, 근데 지금 보시면 잠깐 위쪽으로 뚫긴 뚫었었지만 어쨌든 지금 단기 박스권에 좀 상당권에 사셔가지고 너무 고점에 사신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얘는 매수 포인트를 만약에 잡았더라면 제가 봤을 때는 13만 1,000원, 13만 원짜리에서는 충분히 매수할 수 있는 포인트가 나오는 친구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금 정도 자리에서는 매수해도 괜찮은 종목이긴 해요. 그러니까 삼성전기가 주로 하는 사업이 MLCC라고 콘덴서 산업을 많이 하는데 그게 이제 전기를 줬다 뺐다 약간은 반도체에서 댐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를 MLCC를 많이 만드는데 결국에는 삼성전기가 지금 그게 사업이 괜찮고 뭐고 다 떠나서 단기적으로 고점은 16만 5천 원이고 단기적으로 저점은 13만 원인데 우리는 지금 16만 5천 원짜리에서 35%를 샀기 때문에 지금은 이 종목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시청자님. 그러면 네. 어느 시점 정도에 좀 분할 매도를 하면 좋을까요? 일단은 저는 16만 원 이상까지는 얘는 올라올 수 있으리라고 보여져요. 위쪽으로 올라가게 되면 시청자님 매수가 근처까지 올 수 있는데 다만 지금 추가 매수하거나 손절을 하지 말자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 올라오게 되면 얘는 올라와요. 근데 위쪽에서 비중이 너무 많기 때문에 지금 밑에서 또 추가 매수해가지고 비중을 늘려갈 필요는 없고 얘가 올라올 때 본전 근처에서 일단은 전체 수량 정도를 저는 다 정리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전체 다를요? 네. 저는 한 15만 원 정도에 한 20%라도 조금 분할 매도를 하면 어떨까 싶어요. 제가 지금 이제 시장이 다 안 좋으니까 비슷비슷한 말씀들을 많이 하셔서 계속해서 이제 귀에 딱지가 생길 정도로 잔소리 겸 많이 드리는데 저는 손절은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예. 삼성전기란 종목이 방금 얘기하셨잖아요. 나쁠 게 없다니까요. 얘는 진짜로. 그러면 그냥 기다리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다만 위쪽에서 많이 샀기 때문에 부담돼서 그런 거고 대한통운도 종목도 종목 상담 보셨겠지만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게 조금 올라오면 나 여기서 좀 손절하고 그 현금 가지고 그런 주식 안 사실 거예요. 만약에 손절을 하신다고 손 치더라도. 그렇죠. 예, 맞습니다. 네, 그러면 또 그 종목을 사서 거기서 핑크빛 미래가 있지는 않아요. 예, 저는 얘는 16만 원 이상까지 올라와요. 기다리면 무조건 오는 종목이에요. 아시겠죠? 언제쯤 네. 뭐 예를 들어 뭐 한 달, 두 달 뭐 어느 정도로 혹시 멘토님께서 제가 시간까지는 좀 진짜 맞춰드릴 수는 없지만 지금은 예. 시장 분위기 자체가 밑으로 많이 처져 있잖아요. 예, 더군다나 삼성전기가 반도체 기판 사업도 하는 거 아세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얘도 더 떨어지는 거예요. 반도체 분위기가 안 좋다 보니까. 그래서 얘는 저는 진짜 짧게 정말 많이 양보드려서 짧게 연말까지 일단 지켜보셔야 될 것 같아요. 월요일 날 애플 출시를 하면 좀 영향을 받을까요? 어느 정도 영향은 있는데요. 삼성전기가 영향받는다라기보다는 LG 이노텍이나 BH 쪽이 훨씬 더 영향을 많이 받아요. 그렇겠죠. 아마. 얘가 예. 왜냐하면 지금 제가 요즘 최신 뉴스를 좀 다시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되긴 하는데 삼성전기가 애플 향에 들어가는 그 수량이 굉장히 많이 줄었어요. 예, 그래서 얘는 애플 향이라고 보기가 어려워요, 사실은. 아까 말씀하셔서 제가 그래도 어느 정도 하니까 그냥 이제 흘려들었지만 방금 말씀하셔가지고 또 얘기하지만 삼성전기가 애플 향이다라는 얘기는 지금은 조금은 좀 오래된 얘기긴 해요. 아시겠죠? 그래서 일단은 저는 연말까지 홀딩하세요, 무조건 시청자님. 9월 그러니까 이번 주 네. 월요일, 화요일 뭐 증권사에서 전부 다 상향 뭐 하고 매수 유지에다가 상승 네네. 이렇게 해서 뭐 어느 정도 했는데 계속 뭐 한 3%, 5%씩 계속 떨어지니까. 그러니까요. 근데 그 네. 리포트가 저는 틀렸다 맞았다라고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네네. 그거대로 간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분들도 정말로 정말 고학력자들이 막 분석해가지고 내는 건데 근데 그게 다 맞지는 않으니까 참고만 하셔라라고 말씀을 많이 드리는데 저는 어쨌든 연말까지 홀딩하셔서요. 16만 원 이상 자리에서부터 분할 매도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그러면 전화 상담은 잠시 쉬었다가요. 저희 강연 안내 보고 오겠습니다.
네, 강연 안내 잘 보고 오셨습니까? 저희가 이번 주도 토요일과 일요일, 오늘과 내일이죠. 이틀간 저희 멘토님들께서 많이 강연을 준비했으니까요. 많이 참석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저희 김용구 멘토님은 오늘 오후 1시에 광명에서 증권 강연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광명에 계신 분들 많이 참석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내일은 대구로 떠나십니다. 대구는 오전 11시니까요. 오전 11시에 대구에 계신 분들 많이 참석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강연 안내는 여기까지 드리면 될 것 같고요. 바로 이어서 전화 상담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민트입니다. 예, 아이고요, 반갑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어떤 종목 근거하실까요? 아이, 뷰노요, 뷰노. 뷰노. 매수가 비중 어떻게 되세요? 37,600원에 30%인데 네네네. 이게 39,500원까지 가는데 팔아야 못 팔고 그냥 놔뒀더니 이제 또 내렸어요. 이거 막 올라갈 때 또 따라 붙으셨구나, 그렇죠? 아유, 막 올라갈 진짜 때 이제 막 움직이길래 또 따라 붙으셨구나. 뷰노라는 회사는 어떤 회사인지는 알고 사신 거예요, 이거? 심정지 뭐 그런 거. 약간 예. 얘네가 얘기하는 그 기술이 있어요. 딥카스라고 심정지 예측하는 기술이 있거든요. 정말 좀 예. 기술력이 되게 좋잖아요. 뭐 보통 심근경색이나 막 이런 거는 예측 못하고 진짜 돌아가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런 거를 지금 심정지 예측 딥카스라고 해가지고 그걸 뷰노가 되게 잘하고 있어요. 근데 뷰노가 위쪽으로 올라갈 때는 딥카스 때문도 맞지만 어쨌든 원격 진료, AI 의료 뭐 이런 걸로 분위기 타가지고 위쪽으로 올라가긴 하거든요. 근데 저는 뷰노라는 회사 자체가 위쪽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 보여요. 일단 얘네가 갖고 있는 딥카스, 그러니까 심정지 예측 기술이 일단 미국 FDA 승인 허가도 지금 받으려고 하고 있고 어쨌든 그 딥카스라는 기술 자체가 우리나라 대학병원, 4대 병원 뭐 이런 데서 지금 쓰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근데 지금 사람들이 잘 몰라서 그렇지 쓰고 있어서 뷰노라는 회사는 제가 봤을 때 앞으로 매출도 괜찮을 것 같은데 다만 아쉬운 게 뭐냐. 일단은 36,000원 요 따라가는 자리에서 비중을 30% 실으신 게 조금 아쉽긴 해요. 그러니까 사실 매수가가 좀 아쉽긴 하고요. 보시면 일단 지금 이 뷰노라는 회사가 실적이 나와요, 안 나와요? 실적이 안 나오죠. 예. 안 나오지. 예, 실적 영업이익이 안 나오긴 하는데 영업이익이 안 나온다고 해서 무조건 종목이 안 좋습니다는 정말 또 틀린 말이에요. 그건 완전 틀린 말이에요. 왜냐? 예. 의료 AI, 그러니까 의료 쪽, 그러니까 제약 바이오 쪽, 신약 쪽 이쪽에는요. 이런 영업이익이 나오는 회사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말로 들으시냐면 얘는 의료기기 AI 쪽인데 얘를 갑자기 삼성전자랑 비교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실적이 안 나오는 거에 대해서 겁먹을 필요는 없는 게 일단은 뷰노에서 만드는 딥카스 기술이 현재 대학병원, 그다음 4대 병원에 다 쓰고 있기 때문에 저는 2024년도 조금 더 늦으면 2025년도부터는 이 뷰노라는 회사는 흑자로 전환할 수 있을 거다 충분히 예상이 되고 다만 이제 방금 말씀드렸던 요 매수가가 지금 따라가는 매수가여서 상당히 좀 아쉽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는데 얘는 일단은 급등을 하기 시작하면 37,000원 이상 자리에서 우리가 팔고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냐? 일단은 1차 매도 목표가는 4만 원 정도 드리면 될 것 같아요. 예. 네, 4만 원까지 기다리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러면 네. 지금 돈 있으니까 좀 더 사도 될까요? 지금 질문을 잘 하셨는데 시장이 지금 좋아요, 안 좋아요? 전체적으로 코스피나 코스닥 시장이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지금 안 좋지요. 네, 더군다나 뷰노는 코스닥이잖아요. 코스닥은 네. 지금 밑으로 더 빠질 수도 있는 시장이에요. 다만 코스닥이 빠지는데 비해서 뷰노가 잘 버텨준 거는 맞는데 시장이 빠지면 시장 이기는 종목은 없다라고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추가 매수 의견을 드리고 싶진 않은 거예요. 네, 올라갈 수는 있지만 시장이 전체적으로 좋지는 않기 때문에 그냥 가지고 있는 비중만 우리가 가지고 있고 4만 원 근처 자리에서 그냥 매도를 진행하자라고 의견을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4만 원까지는 온 것이요? 저는 4만 원 근처까지는 한 번 더 올 것 같아요, 이 종목은. 그러면 그냥 팔지 말고 계속 갖고 있을까요? 저는 4만 원, 아니요, 4만 원짜리에서 비중이라도 덜어내세요. 분할 매도라도 하세요. 아니 4만 원대까지 그냥 싹 팔라고 4만 원만 오면. 4만 원 오면요? 예. 예, 어쨌든 그 자리에서 매도 의견 드려보도록 할게요.
예, 예, 그 자리까지는 꼭 오겠구만요. 네, 그 예, 자리까지는 올 것 같아요, 저는. 아유, 그냥 너무 고맙고 감사합니다. 아, 네, 수고하세요.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네, 다음 전화 바로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아, 예. 네, 안녕하세요. 윤멘토입니다. 네, 유한양행. 유한양행 예, 12만 원에 10%입니다. 12만 원이요. 네. 음. 그런데 지금 자꾸 내려와가지고 또 방송에서는 뭐 7일 날도 뭐 좋고 뭐 그렇다면서 네네네. 그래 갈등이 너무 생기는데 그래 이제 멘토님한테 여쭤보고 아. 또 도움을 좀 받을까 싶어가지고 그래 팔아야 되나 아니면 저기 뭐가 좀 좋으니까 가지고 가야 되나 싶은 게 장은 안 좋고 그렇네요. 어떻게 얘기해 드릴까요? 1번 모드는 냉철하게 얘기해 주세요가 1번 모드고 아 그래도 좀 희망을 주세요가 2번 모드인데 어떤 모드로 해드릴까요? 1번요. 1번 모드 매도하세요. 아. 올라가더라도 매도하세요. 아. 네. 냉철하게 얘기 드리고 싶었어요. 저는 1번을 선택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유한양행이 좋아요. 왜냐면 유한양행을 제가 방송에서 정말 많이 얘기했거든요. 이날 FDA 승인 받은 날 제가 정말 시장에 대해서 정말 불만을 많이 표했던 전문가입니다. 아니 시장 뭐 합니까? FDA 승인을 국내 최초로 받았는데도 윗꼬리에 음봉이 나온다라는 건 단타족들이 이렇게 많다는 거고 시장이 정말 너무나도 안타깝네요라고 하자마자 얘가 급등을 보여줘서 아 진짜 다행이다 라고 했는데 지금은 추세가 많이 꺾였어요. 그럼 뭐 저기 뭐고 좋은 앞으로 좋은 전망도 그러면 그 저기 뭐고 생각 안 해야 되겠네요. 아 좋은 전망이 있으면은 얘 매도 못해요. 그러니까 유한양행이 나쁘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제가 말씀드리는 건 유한양행이 지금 우리가 산 주가의 위치가 나쁘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이 자리에서 얘가 갑자기 또 뭐 타그리 쏘거나 뭐 FDA 승인이 뭐 어떻게 돼가지고 지금 미국이 이거 물량 없어가지고 물량 더 내야 돼요 하면은 월요일부터 또 갑자기 이상급등이 나올 수가 있겠죠. 근데 네. 이상급등이 나오는 순간 어떤 거냐? 얘는 신고가 영역이에요. 아무도 알 수가 없는 신의 영역이라고 불리는 신고가 영역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는 욕심을 내려놓고 내가 그나마 5,600원 정도 수익이 났잖아요. 비록 네네. 정말 작은 수익이긴 합니다만. 근데 네. 저는 지금 이 자리에서 내가 12만 원짜리에서 비중 10%를 운영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약간의 주식의 경험치는 없으신 것 같아서 매도 의견을 드리는 거예요. 예. 네. 그런데 또 네네네. 어떤 저기 뭐 선생님들은 네. 또 이게 좋은 기회다. 12만 원 밑으로 내려가면 무조건 추가 매수 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제가 혼동이 돼가지고. 아 맞아요. 예. 그러니까 그분들의 말이 맞을 수 있고 제 말이 틀릴 수도 있어요. 이게 맞고 진짜 올라갈 수도 있거든요. 근데 네. 제가 시청자님 분들한테 늘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자기의 매매 스타일과 자기의 매매 관점, 자기의 시장 보는 눈을 가지셔라. 그거랑 맞는 전문가를 계속 보시는 게 낫지. A 전문가, B 전문가, C 전문가, 얘는 좋대, 얘는 나쁘대, 얘는 좋대, 얘는 나쁘대 이렇게 하면 아무것도 못해요. 네. 그냥 소신해가지고 아 나는 평소에 얘 방송이 괜찮고 얘가 보는 뷰가 100% 맞진 않지만 얘는 어느 정도 좀 잘 아는 것 같아 라고 하면 얘 말을 그냥 듣고 끝까지 따라가시는 거예요. 심지어 얘 말이 틀려가지고 얘는 접니다. 얘 말이 틀려가지고 12만 5천 원짜리에서 갑자기 15만 원 가더라도 그래 틀릴 수는 있지만 내가 손해보고 판 건 아니지 라고 하면서 자기의 스타일과 맞는 그런 방송만 계속 보셔야지 여기저기 계속 보시면 시즌이 앞으로 진짜 주식까지 돈 많이 잃으세요. 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저는 1번 모드로 요거 월요일 시장 급등이 나오면 땡큐 하면서 그냥 매도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다음 전화 상담 바로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여보세요? 네, 수고하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민투입니다. 네.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비율이요. 비올. 네, 매수가 비중 어떻게 되세요? 15,950원에 10%요. 15,000? 예. 15,000원인 적이 없었는데 얘가 11,580원. 아, 네네네. 맞죠. 이게 네. 방송 중이셔서 조금 아. 긴장돼서 그러실 수 있어요. 네네. 예, 제가 그러실 수 다른 있어요. 거랑 혼돈인 것 같아요. 그러실 수 있어요. 네, 예. 이거 고점에 사셨는데. 이런 게 너무 어려워, 이런 게.
네. 그러니까 이 종목이 어렵다는 게 이런 상담이 저는 너무 어려워요. 아, 이거 어떻게 해드려야 될까? 일단은 얘가 보시면 자, 여기서 고점을 한번 맞았고 두 번째 고점을 맞았고 세 번째 고점을 맞았고 바닥을 찍고 내려오는 차트에서 이미 손절 라인도 지났어요. 그럼 얘 밑으로 더 떨어질 것 같아요. 그리고 아, 그러면 비올이라는 회사가 안 좋아서 떨어지는 건가? 아니에요. 비올이라는 회사 돈 되게 잘 벌어요. 자, 보시면 매출액을 400억 하는데요. 영업이익 200억 납니다. 어떤 회사가 영업이익률이 50% 넘는 회사 진짜 없어요. 보통 이렇게 비올처럼 고주파, 그다음 보톡스라고 하죠. 보톡스 아니면 뭐 피부 미용 의료기기 이런 종목들이 정말 영업이익이 되게 좋거든요. 그럼 얘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시청자님? 우리가 어떻게 전략을 짜가지고 얘를 빠져나올까요? 얘 빠져나올 수 있거든요. 어떻게 빠져나와야 될까요? 물타기에. 네, 추가 매수해야 돼요. 근데 지금 추가 매수해야 될까요? 좀 기다렸다 추가 매수해야 될까요? 기다렸다. 네, 기다렸다 추가 매수해야 돼요. 얘는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냐? 6,000원 선까지 기다려보죠. 일단. 네. 더 떨어져요, 이거. 6,000원 지키지 못하면 4,500원까지 떨어져요. 그러니까 이게 고점에서 사면 이런 문제가 나는 건데 그나마 시청자님이 다행인 건 뭔지 아세요, 지금? 고점에서 비중이 5%밖에 안 되는 게 정말 다행인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요. 지금 6,000원 온다고 해서 바로 또 추가 매수 하지 마시고요, 시청자님. 6,000원짜리 오면 다시 한번 전화를 주시고 제가 그때 그럼 이거 추가 매수해도 되는 타이밍이네요. 이런 얘기를 드릴 거예요. 아니면 더 기다리세요. 라고 얘기를 드릴 테니까 6,000원짜리 오면 다시 한번 전화를 주세요, 시청자님은. 꼭 전화 주세요, 지금 이거. 그냥 매도 치면 안 될까요? 저는 매도 칠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이거. 올라와요, 이거. 아시겠죠? 네, 저는 네, 6,000원짜리까지 감사합니다. 기다렸다가 추가 매수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전화 고맙습니다. 바로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수고하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인멘토입니다. 예. 네, 마지막 종목일 것 같으니까 빠르게 해드릴게요. 네, 저는 저 팩트론이고요. 펩트론. 예. 네, 비만 치료제 팩트론. 네네네. 알죠? 5만 300원에 비중은 한 10한 2%. 요것도 버전 또 할게요. 1번 냉철하게 해드릴까요? 2번 아름답게 해드릴까요? 둘 다. 저 1번 좋은 거 할게요. 있습니다. 냉철하게 할게요. 냉철하게. 요거 네, 반등 네. 안 나오면 손절하세요. 손절 라인 나왔어요, 지금. 이거요? 예, 이게 비만 치료제 때문에 펩트론 가거든요. 비만 치료제 네. 재료 되게 좋아요. 저는 네. 좋다라고 생각하는데 네. 펩트론이 지금 2만 원짜리에서 8만 원, 9만 원까지 올라갔어요. 네. 그래서 예. 떨어져갖고 제가 좀 산 건데. 주가가 그런 거예요. 급등이 나오면 급락이 나옵니다. 근데 급락이 나오는 자리 지금 손절 라인까지 다 왔어요. 42,400원짜리가 손절 라인이에요. 예. 이거 꺾이면 밑으로 내려가가지고 시청 어떤 상황이 나오냐? 2만 원까지 내려가요. 그럼 아까 얘기하셨던 4만 저기가 이게 20일 이평선인가요? 예? 뭐라고요? 아까 얘기하셨던 그 네네네. 4만 뭐 얼마 꺾이면은 요거 42,000원짜리 꺾이면은 그냥 손절하셔야 돼요. 그게 21평선이에요, 그러면? 21이평이냐고요? 네, 21. 아니요. 이평선은 이미 다 꺾였어요, 지금. 5일선, 다 21선 꺾였어요? 다 꺾였어요. 60일선 다 꺾였어요. 다 꺾였어요. 꺾일 만한 애는 다 꺾였어요, 지금. 네. 예. 그러니까 요거는 42,000원 정도 자리에서 손절 진행하시고 무조건 반등 나오면 그냥 손절하세요. 아시겠죠? 반등 얼마 정도? 반등 나와도 얘는 48,000원 정도밖에 안 나와요. 4만 후반은 예. 후반에. 예. 아, 그렇게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제가 끝까지 좀 많은 종목을 상담해 드리려고 시간이 조금 오버됐는데요. 미국 시장 좀 안 좋게 나왔다고 해서 뭐 황금 같은 주말이잖아요. 오랜만에 찾아온 주말이고 다음 주 명절이니까 너무 속 끓이지 마시고 쳐다본다고 주식 움직이는 거 아닙니다. 월요일 날 시장에 또 급락이 나오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그거에 따라서 전략을 세우면 되니까요. 너무 주말 우울하게 보내지 마시고 주말 정말 행복하고 편안하게 보내시면서 월요일 날 시장에 다시 한번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